안녕. 나는 예전에 대기업에서 상무로 일을 하다가 지금은 미국계 스타트업에서 헤드로 일을 하고 있어. 겉으로 보면 조금 이상한 선택처럼 보일 수도 있어. 큰 회사에서 높은 직책으로 일을 하다가 더 작은 조직으로 옮기고 이전보다 부담이 낮은 역할을 선택한 거니까. 사람들이 가끔 물어봐. 왜 그랬냐고. 아깝지 않았냐고. 커리어가 후퇴하는 느낌은 없었냐고. 근데 나한테는 그 선택이 단순히 커리어의 문제가 아니었어. 나는 그때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고 싶었어. 대기업에서 상무로 일했던 약 4년 동안 나는 정말 많이 일을 했어. 아침부터 일을 시작해서 새벽까지 이어지는 일이 많았고 주말에 하루 정도는 자연스럽게 일을 했어.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큰 역할을 맡았으니까, 책임이 있으니까, 기대에 부응해야 되니까. 그리고 솔직히 나도 잘하고 싶었어. 내가 맡은 일들을 제대로 해내고 싶었고 여기까지 온 이유를 증명하고 싶었고 성과를 만들고 싶었어. 그래서 계속 일했어. 피곤해도 일하고 몸이 안 좋아도 일했고 가족이 일이 있어도 일했고 쉬어야 할 때도 쉬질 못했어. 그때 나는 멈추는 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 그 시간 동안에 가장 마음에 남았던 건 아이였어. 우리 아이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이라는 시간을 지내고 있었는데 돌아보면 그 시기는 아이에게도 엄마에게도 정말 중요한 시간이잖아. 처음에 학교 적응하고 친구 만들고 매일 조금씩 자라고 엄마가 필요한 순간이 많았던 시간. 근데 나는 그 시간에 충분히 함께 있어주지 못했어. 회의 중에 아이한테 전화 오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가 이미 자고 있으면 미안하고 아이에게 필요한 순간에 바로 옆에 있어주지 못한 날들이 많았어. 물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는 생각했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어. 내가 아이에게 충분히 있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지? 중요한 일은 계속 생겼고 아이뿐만이 아니었어. 그 시간에 부모님도 아프셨고 가족에게 내가 시간을 써야 되는 순간들도 많이 있었어. 그런데 나는 늘 일이 먼저였어. 이 회의만 끝나고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고 이번 분기만 지나고 그런데 그 이번만은 끝나지 않더라. 내가 빠지면 안 될 것 같은 순간도 계속 있었어. 그러다 보니 가족도 뒤로 밀리고 나도 뒤로 밀렸어. 그때는 버티는 게 책임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내 삶 전체가 일에 끌려가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결국 멈추기로 했어. 더 좋은 기회가 있어서 바로 옮긴 건 아니었어. 그때는 그냥 쉬고 싶었어. 정확히 말하면 아이를 제대로 돌보고 싶었어. 아침에 아이를 챙기고 학교 생활을 좀 가까이서 보고 아이가 나를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고 싶었어. 그리고 가족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시간을 쓰고 싶었어. 내 커리어가 중요하지 않았던 건 아니야. 난 여전히 일을 좋아하고 성취하는 것도 좋아하고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것도 좋아해. 하지만 그때는 이런 생각이 더 컸어. 직책이나 일은 다시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이의 그 시간, 가족과의 시간, 내 건강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그래서 나는 일을 그만둔 게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렇게 일을 쉬기 시작했고 어느새 1년 정도가 지났어. 처음에는 쉬는 것도 쉽지 않았어. 오랫동안 바쁘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나? 커리어가 끊기는 건 아닐까? 다시 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 그러다가 우연히 미국계 스타트업에서 기회가 왔어. 처음엔 고민했거든?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게 맞을까? 또 예전처럼 바빠지는 건 아닐까?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다시 줄어드는 건 아닐까?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전과는 많이 다르더라고. 근무 방식이 유연했고 재택도 가능했고 조직 분위기도 자유로웠고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무엇보다 연봉도 나쁘지 않았고 삶과 일을 같이 가져갈 수 있겠다는 느낌이 있었어. 이전보다 부담이 낮은 역할을 선택한다는 게 처음부터 아무렇지 않았던 건 아니야. 예전 같았으면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어.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내려가는 게 맞나?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커리어가 후퇴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다. 근데 그때 나에게는 더 높은 타이틀보다 중요한 게 있었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 아이와 가족을 챙기면서도 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 내 건강과 삶을 완전히 잃지 않으면서 커리어를 이어가는 것. 그래서 지금은 그 선택을 후퇴라고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내 삶에 맞는 방식으로 커리어를 다시 설계한 것에 가깝다고 생각해. 물론 새로운 환경이 마냥 쉬웠던 건 아니거든? 가장 큰 벽 중에 하나가 영어였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자연스럽게 해온 사람은 아니야. 한국 대기업에서 커리어를 오래 쌓았고 영어를 매일 써야 하는 환경은 커리어 후반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마주하게 됐어. 처음에는 그게 정말 부담이더라. 한국어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인데 영어로는 너무 단순하게만 말을 하게 될 때, 내가 가진 경험과 생각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럴 때는 영어가 부족한 게 내 능력 전체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어. 얼마 전에 샌프란시스코 출장을 다녀왔어. 미국에 있는 동료를 만나고 회의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어. 예전 같았으면 출장 전부터 영어 걱정이 훨씬 컸을 거야.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갑자기 질문 받으면 어떡하지?
스몰 토크 어떻게 하지? 내가 너무 어색해 보이면 어떡하지? 물론 이번에도 긴장은 됐어. 그런데 예전과는 좀 달랐어. 이제는 영어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게 됐어. 못 알아들으면 다시 물어보면 되고, 바로 답을 못하면 확인하고 다시 말하면 되고,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하면 되잖아? 예전에는 그게 부끄러웠다? 내가 못 알아듣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근데 지금은 다르게 생각해. 비즈니스에서는 아는 척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훨씬 더 프로페셔널하거든. 나는 더 높은 직급보다 지속 가능한 삶을 선택하고 싶었던 것 같아. 커리어는 꼭 계속 올라가기만 해야 되는 건 아니더라. 때로는 옆으로 가기도 하고, 잠시 멈추기도 하고, 일부러 내려오기도 하고, 다른 방식으로 시작하기도 해. 그게 실패는 아니라고 생각해. 내 삶에 맞는 방식으로 다시 살게 하는 것도 충분히 중요한 선택이니까. 그리고 영어도 마찬가지거든. 늦게 시작했다고 끝난 게 아니고 완벽하지 않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야. 나도 아직 배우는 중이야. 영어도 일도 삶의 균형도.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미국계 스타트업에서 일하면서 겪는 이야기, 커리어 후반에 다시 배우는 이야기, 그리고 실전에서 쓰이는 비즈니스 영어를 같이 나눠볼게. 우리 같이 배워보자. 안녕.